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10강 TIA 포탈 V13 컨트롤 오퍼레이션 설명, 무브 오퍼레이션 설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텝 7 V5.5에서 컨트롤을 한번 해봤었는데, TIA 포탈에서는 사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TIA 포탈로 넘어오면서 이제 좀 현대적으로 기능이 더 바뀌었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이제 자동, 오토, 뭐 이런 느낌들인데, 뭐 스마트, 오토, 자동, 뭐 이런 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근데 요 놈들도 이제 한 2016년 정도 되니까 자동화 기능이 많이 생겼어요. 변수 같은 걸 내가 일일이 설정을 할 필요도 없어지고,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뭐 그런 기능들이 좀 추가됐는데, 그런 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굳이 조금 더 추가된 거라고 하면은 전에는 이제 스텝 7 5.5에서는 좀 노가다 하듯이 좀 하나하나 일일이 모든 접점을 만들어야 했었던 기능들을 티아 포탈에서 조금 그 좀 좀 단순하게 반복하는 작업들을 미리 펑션으로 그냥 만들어 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티아 포탈 V13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컴포너 추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V13에서는 뭐 인레인지, 아웃레인지 요게 조금 포인트겠네요. 저번 8강 때 만들어놨었던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서 열어서 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이나 뭐 디바이스 계열은 몇 번 해보시면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8강 때 만들어놨던 거를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뷰로 이동해서 어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PLC 1214C 타입 프로그램 블록으로 가셔서 TIA 포탈이 이렇게 내기 심합니다. add new 블록 새로 만들고 펑션에다가 이번에는 compare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 스플랭이 맞나? 헷갈리네. 만들고 보니 헷갈리네요. 컴페어처 맞네요. 이렇게 해서 OB1에다가 우선적으로 콜을 먼저 하고, 지금 조금 초반이라서 이게 좀 많이 느리죠? TIA 포탈이. 여기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컴플럭 오퍼레이션. 전에 있었을 때는 같다, 다르다, 크고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언더바 해가지고 인티저, 더블 인티저, 그리고 리얼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놨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고 부호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해주겠다는 거죠. 변수 선택을. 변수 형식 선택을 해주겠다는 거죠. 요런 거 한번 보고 새로 추가된 게 inrange랑 outrange 그리고 OK, not OK. OK 같은 경우에는 체크하는 기능 타당성 체크라고 합니다. 타당성 체크. 타당성 체크가 안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타당성 있지 않다. OK가 안 돼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 한번 확인하고요. 밑에 있는 요 놈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스텝 7 5.5에서도 뭐 해봤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상태라고 생각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갖다 놓으니까
스텝 7 5.5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때는 무슨 블럭이 하나 생기면서 in 1, in 2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 값이 나왔을 때 Q가 사는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모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번호로 써야 될지 모르니까 태그를 한번 켜볼게요. 크로스 레퍼런스에서 현재 어디서 쓰고 있는가 한번 보고 현재 40번까지 썼네요. 40번. i 18.1까지 썼네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일단 20번대가 없고 100번대 뿐이죠. 확인했습니다. 내려놓고 20점부터 가겠습니다. m 20.0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Please select data type 이라고 뜨면서 떴습니다. 비교할 때 접점 하나 비교하는 건 바보짓이죠? MB20이라고 넣겠습니다. MB20? 스텝 7 5.5에서 MB20이라는 게 가능했나요? 인티저가 몇 비트죠? 16비트. 바이트는 8비트. 요놈은 놀랍게도 바이트 단위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능이. 요놈은 150.0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트 단위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시뮬레이션을 일단 켜놓고 바이트 기능까지 가능해졌다. 전이랑은 확실히 차이나죠. 전에는 인트를 꺼내면 인티저만 되는 놈이었어요. 근데 요 놈은 방금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물음표라고 돼 있고 뭐 집어넣을 때 select data type이라고 하면서 변수 형식을 선택해 주세요. 형식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알람까지 띄워주셨습니다. 친절하게 띄웠어요. 제가 그냥 무시하고 위에 걸 넣으니까 자동으로 제가 바이트를 넣으니까 바이트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어디 한번 다른 것도 넣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엄청 오래 걸리죠, 시뮬레이션. 원래 이 티아 포탈 V13은 제가 계속 설명해드리지만 어설픈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면은 아예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 터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GMS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도 바꾸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너무 조그마해요. 그래서 모니터도 바꾸고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하고 참 뭐 가지가지입니다. 하는 것도 뭐 가지가지죠. 전에는 뭐 아예 시뮬레이션 자체가 안 되는 기종도 많아가지고 티아 포탈도 힘들었었는데 그나마 이제 요즘까지 오니까 많이 좋아졌죠. 모두 하겠습니다. 느낌표는 그냥 경고의 의미입니다. 제가 알고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고 온라인이 연결이 되면서 체크를 쭉 한번 하고 이 상태에서 모니터링이 바로 이어집니다. modify operation 해가지고 여기다가 값을 헥사 값으로 넣지 말고 데시멀 값으로 10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이 딱 들어가면서 두 개가 같지 않으니까 꺼졌습니다. 값을 또 한번 10으로 넣어보겠습니다. 10 두 개가 같아지니까 켜졌죠. 모니터링을 끄고 요놈을 하나 더 집어넣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트가 아니고 워드 단위로 변경. 변경하니까 뭐 이상한 회색 마크가 생기죠. 이 값이 안 맞다는 소리예요. MW 22, 그 다음에 밑에 놈에다가는 MW 24번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다시 다운로드 하고 로드 모니터링을 걸어보겠습니다. 워드 단위로 자동으로 변경되고 제가 선택했었죠. 자동으로 되는 걸 보여드려야겠네요. 얘는 계속 뜰 겁니다.
이번엔 다른 놈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물음표 이렇게 돼있죠. MD 26번, MD 30번 이라고 하면 더블 워드라고 딱 저절로 들어가면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모니터링을 한번 걸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값이 다르면 되니까 제가 한번 그냥 뭐 2, 뭐 이런 식으로 막 넣어도 달라지니까 쭉 지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전과는 조금 달라진, 좀 더 편리해진 거죠. 좀 더 편리해진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한번 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같다. 이제는 뭐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아무거나 이제 주소값을 넣어도 되는 세상이 됐는데 이만큼이나 마음대로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나 많이. 종류가 엄청 많아졌죠?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인트, 더블 인트. 이까지는 알죠? 리얼까지는 원래 기본이었어요. 거기 추가된 게 이제 바이트, 다음 워드, 더블 워드, 언사인드 인트, 언사인드 숏 인트네요. 언사인드 인트, 언사인드 더블 인트. 그 다음에 싱글 인티저. 싱글 인티저가 뭔지 여기까지 저번에 일반론에서 설명했을 거예요, 아마. 스트링, 그 다음에 캐릭터, 데이터, 타임, DTL하고 이게 데이터 타임하고 타임 오브 데이, 그 다음에 롱 리얼, 뭐 종이 엄청 많죠. 진짜 많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일반론에서 한번 했지만 재빠르게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인티저, 정수, 더블 인티저, 정수에 32비트짜리, 리얼 32비트, 리얼, 실수죠, 실수. 바이트는 8짜리, 워드는 16짜리, 더블 워드는 32비트, 롱, 언사인드 숏인트. 정수 타입인데 음수가 없는 짧은 입니다. 바이트 단위의 정수, 숏인트입니다. 숏인트 여기 있죠? 숏인트, 언사인드 숏인트, 숏인트. 요게 정수인데 양수밖에 없는 거. 그 다음 언사인드 인트. 요게 16비트인데 정수인데 양수거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언사인드 더블 인트. 음수가 없는 양수만 가지는 더블 인트 단위. 그 다음에 스트링, 캐릭터, 그 다음 데이터는 날짜, 년, 일, 월입니다. 그 다음 타임은 시간, DTL은 요 두 개 합친 거, 그 다음 타임 오브 데이는 진짜 클락, 시간. 여기서 말하는 이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하면 0, 1, 2, 3, 이 타임이고, 타임 오브 데이는 24시간, 우리 지금 현재 시간을 알려줍니다.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롱 리얼, 리얼의 2배, 32비트의 2배니까 64비트. 이렇게 해서 어떤 걸 쓰셔도 다 쓸 수 있다라고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은 비교를 위해서 위에 있는 거 살짝 내려서 쓰겠습니다. 요놈들을 응용해서 쓰겠습니다. 일단은 같다. 같다는 뭐 바로 눈치껏 아실 수 있겠지만 50.1이라고 놓겠습니다. 두 개가 비교를 했을 때 같으면 켜집니다. 조건이 만족해서 참입니다 라고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요 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5때는 오퍼레이션 in 1, in 2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가 있었던 게 있었죠.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크고 작다와 작다 크다의 그 위아래 순서만 바뀌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위아래를 비교하는 걸로 아예 이름이 그냥 간략하게 줄어들면서 이름도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같다. 같으면 신호가 들어오는 펑션입니다. 같으면 조건을 만족시켜서 켜진다. 그때 제가 그랬죠? 앞에 강의에서 그랬지만 얘기를 해드렸지만 는은 현재 이 아이콘의 의미는 위와 아래가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참이면 켜지는 거고
거짓이면 꺼지는 거예요. 위와 아래를 비교했을 때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참이면 켜지는 거고 거짓이면 꺼지는 겁니다. 요게 는, 그 다음 요놈, 부호가 2개 붙어있는 모양. 요놈입니다. 요렇게 내려가지고 요놈을 지우고 이 윗부분을 클릭을 2번 하시면 이렇게 부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2번 클릭하신 다음에 는으로 바꾸면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편리해졌죠? 150.2 이렇게 해서 이 마크는 다르다 마크입니다. 다르다 마크. 위와 아래의 변수를 비교했을 때 두 값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에 참이면 불이 켜지는 거고 거짓이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얘와 얘는 항상 반대의 동작을 한다는 소리죠.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값을 한 20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값이 다르니까 얘가 켜진 거고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꺼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같다, 다르다를 볼 수 있는 거죠. 모니터링을 끄고 내려서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 위가 앞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게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크거나 같다를 한번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바뀌었죠?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이상해요 라고 떴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부호를 비교하는 것. 같다와 다르다는 그냥 값이나 이런 변수 형식을 의미 없이 비트만 순수하게 비교했을 때 다르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요 크고 작다를 따질 때도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겠지만 값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는 정보를 더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양수, 음수 그런 형식을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int나 real 아니면 뭐 short, unsigne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있었던 워드 단위나 바이트 단위나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더블 워드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순수하게 변수 형태만 생겼어요. 이게 int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 150.3 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운로드 그리고 로드 하시고 모니터링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밑에가 지금 요 아이콘을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위에 있는 0 값이 밑에 있는 20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값에다가 제가 20이라고 넣으면 켜지겠죠? 크거나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값을 더 올려서 30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30이 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 불을 켜주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모니터링을 끄고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로 가보겠습니다. 작거나 같다도 뭐 꺼내놔봤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이것만 변경하면은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150, M 150.4 라고 집어넣겠습니다. 다운로드 로드 이렇게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면은 현재 30이 2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아니요. 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밑에 있는 놈을 키워서 32로 변경을 하면 얘가 30이 3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라고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놈을 또 더 키워서 40이라고 입력을 하면 30이 4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요 놈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요 두 개나 요런 접점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스텝 7 5.5에서도 살짝 얘기를 해드렸지만, 한 그래프 선상에서 같은 값을 이용해서 그 값을 비교한 다음에 해당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크거나 작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스텝 7 5.5를 할 때는 그거를 못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살짝 보여드릴게요. 예문. 직선 수평선상에서 구역을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 10 이하일 경우, 포함하는 거예요. 10 이하일 경우에는 0, 1 비트가 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부터 20 사이일 때는 1, 1이 켜지는 거고, 그 다음에 20 이상부터는 1, 0이 켜지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라고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볼까요? 먼저 마이너스 10 이하일 때 0과 2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자 제일 기준이 되는 건 일단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하였어요. 이하.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MW24. 여기다가는 뭐 MW 한 50 정도로 새로운 값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5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입니다. 즉 MW50이 봤을 때는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면 불이 켜지겠죠.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면 불이 켜질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떤 불이 켜진다? 어떤 불이 켜진다? 비트 로직으로 가서 역 코일을 써서 뭐 M49.0이 켜지고 M49.1은 꺼지겠죠. 이게 꺼지겠죠. 얘는 켜지고 얘는 꺼지겠죠. 이렇게 만들면 0, 1이 만들어지는 거죠. 0, 1 0, 1, 2, 3, 4, 0, 1 이거 꺼지고 얘 켜지고 0, 1 0, 1이 되는 거죠. 0, 1 넣어볼게요. 아 이거 컴파일 눌렀네요. 다운로드 로드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현재 마이너스 10보다 0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0보다 마이너스 10이 큰가요? 작죠? 훨씬 작죠?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10 이하가 됐을 때만 켜집니다. 마이너스 11 해도 켜지겠죠? 더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20보다 크면 20보다 크면이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20을 넣고 요놈을 여기 위에다 넣으면 MW50이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가 뭐라고 했었죠? 10 거꾸로죠. 요거 거꾸로 여기다가 역코일 하나 넣고 여기다가는 코일을 넣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순서로 주소값을 넣어주면은 되겠죠. 다운로드를 누르고
푸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1이라서 꺼져 있는데 얘가 만일 20 이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근데 요 놈 때문에 지금 계속 여기 켜져 있잖아요. 91점이. 얘 켜져 있고 얘는 지금 꺼져 있고 얘는 다행히 그냥 꺼져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이 여코일을 안 쓰는 겁니다. 잘. 여코일 잘 안 써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얘 그냥 없애면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얘만 켜지면 어차피 얘 0이죠. 얘만 켜지잖아요. 조건 꺼지면 얘 꺼질 거고 코일이니까. 그러니까 얘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소리죠. 여코일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기도 없고 쓰기도 어려워요. 방금 같은 상황에 이제 얘가 켜져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 얘는 계속 지 혼자 독자적으로 동작을 해요. 왜냐면 여코일이니까 앞에 있는 이 조건이 0이면 얘는 무조건 켜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여코일.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지. 얘만 켜줘도 되잖아. 얘만 켜줘도 돼. 어차피 0이니까 다른 거. 가만히 있으면 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10, 01 이렇게 조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5.5에서 다르게 이제부터는 한 네트워크에 2개 이상의 코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데서 저거 만들고 있었네. 이거 아니고. 요놈이죠, 요놈. 요놈 지울게요. 요놈과 요놈을 지워도 상관이 없겠죠. 이상한 거 있었네. 맞나? 이거. 맞네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게 이상하게 껴가지고 좀 헷갈리게 되있네. 딜리트. 요 두 놈을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합칠게요.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사라져. 이렇게 하면 딱 봐도 마이너스 10하고 20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값이 된다. 요걸 넘어가면 요 값이고 요걸 넘어가면 요 값이다. 라고 만들었어요. 요 두 개 사이 값은 두 개 사이 값. 요 놈을 꺼내서 요 놈을 거꾸로 하고 거꾸로 하나 하고 요 놈을 만들어서 요 놈도 거꾸로 하면 49.2 2 이렇게 거꾸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놈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 부호로 변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둘 다 켜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상한 상황인데 버그죠, 버그. 그리고 이거 두 개가 같이 되면 이게 아니죠. 제가 1, 2를 만들고 싶은 거죠, 목적이. 이렇게 해서 요 놈도 켜져야 되고 요 놈도 켜져야 되는 게 저희 목적이죠. 맞죠? 1, 1.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하면 이제 한 그래프 선상에서 MW50이라는 센서가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불조합을 볼 수가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값인 10을 넣게 되면 10 요거 두 개가 켜지면서 0번과 1번이 같이 켜지겠죠. M 49점인데 또 49.1인데 또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다시 하겠습니다. 가운데 값인 11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개가 반박이고 뭐 마이너스 5 해도 가운데 값이죠?
더 줄어들어서 뭐 마이너스 한 15 넣으면 이제 다 꺼지고 위에 있는 0, 49.0만 켜지죠. 그 다음에 값을 더하기를 해서 21이 되면 얘만 켜지는 거지. 두 번째 거 1, 0이 되는 거죠. 49.0은 꺼져 있으니까 1, 0이 됩니다. 요런 구조. 요런 구조를 이제 전에는 이렇게 노가다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실제로도 활용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요. 해당 값 사이의 값인지 그 이상 값인지 이하 값인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썼는데 5.5까지도 똑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계속 만들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겁나 헷갈리면서 막 점점 이제 미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아, 헷갈려 하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너무 방대해지니까, 데이터량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운 펑션을 만든 거죠. inrange라는 새로운 펑션을 만들었어요. min, 마이너스 10, max 20. 지금은 왜 select data type을 하라고 하냐면, 진짜 데이터 타입 선택된 게 없으니까. int로 선택을 한 다음에, mw52 넣겠습니다. 얘가 50번이었죠? 50번을 넣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몇 번으로 할까요? 49.2로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더 만들기가 쉬워진 거죠. 두 개 사이 값이니까 켜졌어요. 얘는 두 개 사이 값을 만들려면 요런 식으로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만들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간단하게 숫자만 입력해서 두 개의 사이 값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지금은 사이 값이 하나뿐이잖아요. 사이 값이 만약 10개가 넘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거 엄청 노가다로 10개 막 만들고 있어야 돼요. 얘는 근데 이것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이 값만 계속 바뀝니다. 훨씬 편리하죠. 한번 값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0. 얘는 마이너스 10을 포함하는 값입니다. inrange의 좀 단점 중 하나인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아쉬운 게 요거예요. 요 위에 놈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두 개 사이 값에 포함하지 않고 바깥쪽을 이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이면 요 10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포함. 마이너스 10 이상, 20 이하. 이렇게 얘 자체에 무조건 포함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못 쓸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아웃레인지로 한번 가볼까요? 인트로 가서 아웃레인지 마이너스 10 MW52 MW50인데 MW52에 20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M49.3 해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아웃레인지는 뭘까요? 그 인레인지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바깥만 넘어가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마이너스 10 넘어갔잖아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 두 개 사이 값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입니다. 마이너스 11 하면 이제 켜지겠죠. 얘랑 얘의 속성은 반대로 되어 있다. 얘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값들은 얘네는 값은 여기서 켜지고 그 외의 값은 다 여기서 켜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20을 때리는 거죠. 20 때리면 얘는 켜지지만 얘는 꺼지는 거죠. 얘는 이상 이하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얘는 초과와 미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레인지는 해당 값 외의 모든 값을 의미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OK와 NotOK죠. OK와 NotO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터 관련된 포인터?
플로팅 포인트. 플로팅 포인트 관련된 건데, OK를 한번 꺼내볼게요. 어디다 써먹냐면은, 여기서 한 무브 오퍼레이션을 꺼내보겠습니다. 무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쓴 값이 또 뭐가 있을까? 52까지 썼으니까, 이제 54를 해볼게요. MD54 넣고, MD58이라고 적겠습니다. 여기다가는 MD54라고 적을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지워버리고 갖다 대고 마우스 기다려 보시면은 넣을 수 있는 해당 변수 형식을 보여주는데 리얼, 롱리얼, 더블워드 외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더블워드 같은 경우도 말만 더블워드지 그 리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리얼 자체를 의미하는 소수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IE754라는 규정이 있다고 했죠. 전에는 그 규정을 검사하는 기능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 넣으면 잘못 넣은 대로, 잘 넣으면 잘 나온 대로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해당 값이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검사하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PLC심을 늘려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LC심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죠. 제가 여기다가 모든 비트, MD54에 관련된 모든 비트를 다 불러오겠습니다. 54번, 55, 56, 57까지 전부 다 불러왔어요. 여기 코일 생겼죠? 이놈을 누르면 제가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불러온 다음에 다운로드를 집어넣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드하고 모니터링. 지금은 오케이 하면서 동작이 가능하죠. 그런데 한번 제가 IE754를 벗어나는 이상한 값을 넣어볼게요. 이거는 아마 숫자 막 집어넣으셔도 다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얼 32비트 리얼은 엄청난 숫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인 방법으로 제가 막 100점, 12점 막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이게 막 안 들어가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IE를 규정을 어긋나는 사기 숫자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원래 여기 있는 지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트, 끝 바이트죠. 끝 바이트에서는 지수 부분을 넣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버그 가치로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버그예요. 버그. IE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32비트 IE754에서 규정하지 않는 숫자인데 이렇게 지수 부분을 꽉 채워버리면 지금 지수 부분이 완전 깨져서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해서 OK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리얼 숫자가 아닙니다. 확인해 주세요 라고 체크가 꺼지면서 OK가 꺼졌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리얼 값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확인해 주세요 라고 뜨는 겁니다. 바로 이런 타당성 검사라고들 해요. 네, 타당성 검사라고 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타당성 검사가 맞습니다. not okay는 여기는 okay잖아요. not okay는 이 거꾸로예요. 다른 거 없겠죠?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거 지금 다운로드하면 얘 켜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는 켜지고 얘 꺼지고 짝이에요. 짝 그냥 A 접점 B 접점처럼 짝을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기능은 아니고 짝을 가지고 켜고 꺼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는 컴퓨터 캡처도 이쪽에서는 별거 없죠.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워졌어요. 자동으로 설정도 해주고 부호 자체도 개수가 확 줄어가지고 보기도 편해졌고 나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이 MW52나 52
단순히 이렇게 제가 입력하고 있는 손으로 입력하는 부분이 아니고, 만일 아날로그 입력을 받는 센서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날로그 센서라고. 그럼 아날로그 센서는 막 돌리면 이것도 막 돌아가겠죠. 그러면 요 값에 따라서 신호가 사사사 꺼졌다 켜졌다 하겠죠. 제일 대표적인 예가 램프 10개 박아놓고 아날로그 쭉 위치를 옮겼을 때 위치마다 이렇게 램프가 빡빡빡 켜지는 거죠. 여기쯤 있다. 해당 축이 여기쯤 있다라고 이렇게 대충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좀 더 고급화 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가 컴퍼러추어 오퍼레이션까지 보셨고, 무브도 한번 봐야겠죠? 무브. 무브 펑션이 엄청 종류가 많은데, 사실 그 중에 쓰는 건 또 요것뿐입니다. 전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기능이 엄청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여러 개 생긴 이유가 뭐냐면요. 스텝 7 5.5에서 티아 포탈로 넘어오면서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SFC, 그 다음에 SFB 같은 시스템 펑션하고 시스템 펑션 블럭이라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여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바뀐 겁니다. 뭐가 더 많아졌죠. 전에는 시스템 펑션이라고 해서 있었던 5.5분에 있었던 기능들이 여기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끝이 없어서 5.5랑 비교했을 때 원래의 고유 기능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move라는 겁니다. move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들어오는 in의 값을 out에다가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놈입니다. 예를 들면 mw 62겠죠? 62 mw 62 여기다가 10이라고 적으면 10을 옮길 수도 있고, mw 54 하면 54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이랑 좀 다른 거 눈치채셨나요? V 5.5랑 좀 다른 점? 여기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노란색 불빛? 클릭해 볼게요. 어라? 아웃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네? MW 66, MW 68, MW 70. 한 번에 다 모든 주소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하나 어드레스 하나하나 값을 집어넣어야 됐었어요. move 펑션을 지금 이런 상태로 만들려면 move 5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해야 됐거나, 아니면 SFC 같은 걸 이용해서 한 번에 해당 값들을 다 옮길 수 있게끔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됐었어요. 기초만 있고 거기서 조합을 내가 만들어야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펑션 자체의 기능이 생겨서 이렇게 늘리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편리하죠? 티아포타는 좀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정리를 하고 좀 추가하고 이런 거. 사람들이 좀 불만을 토로했었던 것들을 기능적으로 다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move 펑션도 이런 식으로 기능이 생겼다. move 펑션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티아포타 말고 저기 5.5에서 요거를 쓰실 때는 꼭 요놈만 쓰면 안 되고, 요런 식으로 뭔가 장치를 해야지 쓰는데 편리합니다. 라고 설명을 살짝 드렸었죠.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고 ff80이라는 값을 여기 전체에 한 방에 집어넣자 라고 이렇게 1 주면 한 방에 빡 다 들어가고 끝. 좋다 인 거죠. 쓸만하구만
하는 느낌입니다. 요렇게 하면 무브 펑션도 어느 정도 이해하셨고 컴퍼러추어도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티아 포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 티아 포탈에서는 이제 요거의 활용과 전에는 이거를 잘못 꺼내거나 하면은 다시 집어넣고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서 부호도 내가 잘못 꺼냈더라도 더블 클릭을 해서 부호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식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엄청 많아졌다. 이게 이제 티아 포탈의 변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외에는 V5.5 쓰시던 분들도 뭐 훨씬 더 좋아지고 훨씬 편해졌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이어갈 뿐이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편리한 기능이 그냥 원래 있던 불편한 것들이 그냥 편리하게 변경된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 하나에 두 줄, 세 줄, 네 줄 막 쭉쭉쭉 넣을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가 더 편해졌죠. 그런 기능들의 차이 정도가 티아 포털과 V5.5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하겠죠. 컴페럭추가 오히려 여기로 오면서 내용이 확 줄었죠. 여기 있는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런 거는 쓸 일이 없어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아예 뭐 쓸 일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저번에 안 했던 것들이 뭐가 있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